모든 것이 순위로 매겨지고 모두가 1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이야기의 시작은 아카데미 섬에서 수전 학생인 히로요 시노하라가 최신의 칠성 학생으로 학교에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낫다고 거만하게 선언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그의 연설 직후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패닉에 빠집니다. 히로요는 자신의 전화를 확인하며 이제 모두가 그를 패배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압도당합니다. 학생들의 순위는 그들이 모은 별의 수에 의해 결정되며 별을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른 학생들과 게임을 하는 것이므로 당국은 이 방법을 추천하여 칠성이라는 귀한 순위에 도달할 것을 권장합니다. 히로요는 자신이 칠성 학생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몇 시간 전 히로요는 아카데미를 찾다가 길을 잃었고 아름다운 소녀인 사르사가 그의 눈에 띄어 그녀에게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잘못된 지역에 있다고 말하며 그의 전화를 확인하고 그의 아카데미 위치를 가리킵니다. 사르사는 그가 너무 격식을 차리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은 둘 다 2학년이기 때문에 그의 기기가 높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학원 정보를 보여준다고 밝힌다. 히로요는 튜토리얼을 건너뛰었다고 말하자 사르사는 그에게 소개를 해주며 그 전화기에는 스톡이라는 자체 소셜미디어 앱이 있어 다른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에게 게임 요청을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지구로 이끌지만 그녀는 학원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러나 그녀가 걸어가자 갑자기 스프링클러가 그녀에게 물을 뿌린다. 이로 인해 그녀는 화가 나며 히로요가 이 일을 계획했는지 궁금해하고 그가 자신을 유인했다고 비난한다. 히로요는 이를 부인하려 하지만 사르사가 그를 끊으며 그가 그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게임을 도전하자고 하고 그는 이를 수락하며 게임이 끝나면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한다. 사르사는 게임 요청을 보내라고 말한다. 요청은 낮은 계급의 플레이어에게서 와야 하므로 그가 따르지만 게임 세부 사항을 설정할 수는 없었다. 사르사는 하위 랭크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선택할 수 있어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히로요가 빈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히로요는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조차 모른다. 이 때문에 사르사는 게임을 선택하고 그녀는 그와 턴제 응시 대결을 하기로 선택한다. 반응을 보인 플레이어가 지는 게임이다. 사르사는 각 턴 동안 플레이어가 상대방을 반응하게 만들기 위해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히로요는 즉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사르사는 놀란다. 그는 심지어 능력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능력이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히로요가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히로요는 그녀를 반응하게 만들기 위해 1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사르사는 그녀의 시간 조작 능력을 사용해 이를 10초로 줄인다. 이것에 놀란 히로요는 아무것도 할 틈도 없이 그의 턴이 끝난다. 사르사는 또 다른 능력을 사용해 빔소드를 생성하고 이를 사용해 그를 공격하며 그의 피로를 드러내게 하려고 한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이 그들의 게임을 보기 시작한다. 사르사는 자신의 옷이 말라가는 것이 기쁘지만 갑자기 스프링클러가 다시 그녀에게 뿌려져 그녀의 검이 사라지고 옷이 다시 젖는다. 사르사는 자신이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고 학원 대표로 연설을 해야 했다고 밝히지만 그녀는 흠뻑 젖은 채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한다. 그녀의 차례가 끝나고 그녀는 히로요가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켰다고 비난하지만 히로요는 그게 우연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며 모두에게 보지 말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그녀는 게임에서 지게 되고 그녀의 별은 히로요에게로 옮겨진다. 그 순간 한 집사가 히로요를 불러 나츠미 원장이 그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로 가고 나츠미는 그가 꽤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며 중요한 규칙을 어겼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다른 학원의 학생을 이기기 위해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의 상대가 그녀의 학원에서 가장 높은 입학 시험 점수를 받았고 섬에서 최고 학생으로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밝힌다. 그녀는 학원 섬의 창립자인 사얀지 가문 출신이며 그녀의 할아버지 마사무네는 현재 섬의 원장이라서 그녀는 VIP로 여겨진다. 나츠미는 히로요가 입학시험에서 간신히 합격했다고 밝히며 그의 지위가 매우 낮다고 하지만 그는 사르사를 이겼기 때문에 마사무네를 불쾌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감독이 자신의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카데미가 그를 7성급 학생으로 만들어 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나츠미는 다른 7성급 학생에게 사르사가 패배했다면 마사무네가 그렇게 화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히로요는 그가 1성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츠미는 그의 별을 보라고 하고 그는 그것이 하얀색이어야 하는데 빨간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츠미는 그것이 특별한 별이며 소지자는 무엇이든 하나의 거짓말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하며 그에게 그 거짓말을 이용해 자신을 가짜 7성급 학생으로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나츠미는 빨간 별의 효과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자신이 과거에 그것을 소지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더 설명합니다. 나츠미는 자신의 계획이 그를 첫날에 7성급에 오른 천재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만 아카데미를 떠날 수 있는 선택권도 준다고 밝힙니다. 히로요는 특정한 누군가를 찾겠다는 자신의 목표에 대해 생각한 후 결국 그녀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나츠미는 히로요를 비웃으며 그의 연설을 완벽한 심리적 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기숙사를 마련해주고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사르사가 그를 골목으로 끌어들여 그의 연설을 들었다며 무슨 계획인지 묻습니다. 사르사는 그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가 있다며 그만두라고 애원합니다. 히로요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지만 사르사는 자신이 진짜 사르사가 아니라고 밝히며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아카데미에서 사르사의 대역을 해왔고 진짜 이름은 리나입니다. 리나는 그가 자신으로부터 붉은 별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이 발각되었다고 생각하며 붉은 별을 가진 자는 이전 소지자의 거짓말을 알게 된다고 말하지만 히로요는 그녀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녀의 비밀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 초보라고 인정하지만 리나는 그가 이미 7개의 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히로요는 이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 위해 붉은 별을 사용해왔고 실제로는 최하위 등급이지만 그에게도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리나는 그가 우연히 게임에서 이겼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며 그녀의 비밀을 그에게 드러낸 것에 당황합니다. 하지만 히로요도 놀라는데 그녀는 사실 감독의 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7별 학생이라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숙사에 도착하는데 그것이 대저택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유키라는 이름의 소녀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비서라고 소개하며 그 집에 머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키는 나츠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히로요는 그녀에게 공감하며 그들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비밀스럽게 해주며 섬에 20개의 아카데미가 있으며 매년 순위가 매겨진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는 학생들의 별 개수에 따라 혜택을 받으며 별이 많을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 그녀는 별 5개를 가진 학생들이 고급 학생으로 간주되며 고급 학생이 많을수록 아카데미의 순위가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7별 학생이 있는 아카데미는 거의 확실히 최고 순위에 도달할 것이므로 7별 학생들이 섬의 모든 사람들에게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리나의 게임 결과를 보여주지만 히로요가 그런 기록을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나는 레벨 7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히로요는 진짜 순위가 단 한 별이기 때문에 레벨 1 능력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플레이어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회사가 그가 계속해서 7별 학생처럼 행동하는 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게임 요청을 보여주고 그가 이미 42개의 요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녀는 그에게 인상을 남겨야 한다고 말하며 상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로요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그들이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이어폰을 착용하라고 합니다. 회사의 전자기기 책임자인 카구야가 그와 소통하며 유키는 카구야가 해커라고 밝혀 히로요에게 유리하도록 상대의 장치를 해킹할 수 있습니다. 히로요는 이를 교활한 전술이라고 부르고 유키는 규칙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그는 가장 강해지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결심을 하여 그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그는 회사의 도움으로 상대를 이기고 너무 쉬웠다고 생각하며 골목길을 걷습니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믿음직한지 깨닫고 이제 회사를 신뢰하게 됩니다. 나중에 히로요가 캠퍼스를 돌아다니다가 회사로부터 하루라는 학생의 유리한 게임 요청을 받습니다. 그는 경기장으로 가고 아나운서가 하루와 히로토를 모두에게 소개합니다. 리나가 특별 게스트로 환영받고 하루는 히로토에게 자유경쟁 100m 경주를 제안하며 자신의 속도를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전거를 꺼내는데 리나는 그것이 그녀의 비밀 병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탈거대 성능이 게임 승패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로토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기에 모두들 그의 생각을 궁금해합니다. 선수들은 게임의 3가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히로토는 그녀가 간섭 무효화 능력을 선택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루는 자신이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의 능력은 이제 무용지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게임을 시작하고 하루에 탈거든 결승선으로 돌진하지만 갑자기 멈춰서면서 그녀를 공중으로 띄웁니다. 폼이 그녀의 착륙을 부드럽게 해주며 그녀는 무사합니다. 히로토는 그녀의 전략을 간파했다고 주장합니다. 유키가 상대의 무효화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3개의 무력화 능력을 사용하라고 조언했고 그의 레벨이 너무 낮기 때문에 3개의 무력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로토가 하루를 지나치면서 상대의 무효화에 대응하기 위해 레벨 7 무력화 능력을 사용했고 그 다음 자전거를 멈추기 위해 강제 정지 능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카구야의 해킹 기술이 자전거를 멈춘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착륙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보호 능력을 사용했다고 거짓말하지만 실제로는 카구야가 한 일이고 그는 결승선을 통과하여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시합 후 리나가 그에게 다가와 자신이 그를 이길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메모를 건네며 나중에 만나자고 합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그는 유키에게 잠시 감시를 멈추라고 말하고 그녀는 감시를 중단하며 그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적한 카페에서 리나를 만나 그녀의 비밀에 대해 묻습니다. 리나는 진짜 사르사가 1년 전에 납치되었지만 납치범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사르사의 친구였기에 납치범의 다음 행동을 보기 위해 그녀의 자리를 대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유지 가문의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이 제공되고 자신이 그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 때문에 대중은 사르사의 실제 얼굴을 알지 못하고 리나가 그녀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진짜 사르사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사르사의 명성을 보호하고 싶어하며 히로토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리나는 히로토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붉은 별의 소유자가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츠미가 자신이 진짜 사르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로 인해 히로토는 그녀의 비밀이 발각되면 섬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어린 시절 친구가 섬 어딘가에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찾을 때까지 섬에서 쫓겨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목표가 일치하면서 그들은 동맹을 맺기로 결정하고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합니다. 다음 날 그는 리나를 만나 서로 능글맞게 굴다가 갑자기 자신들을 내려다보며 웃는 이상한 남자를 봅니다. 그 남자는 뛰어내리며 자신을 쿠타사키라고 소개하고 사르사를 자신의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히로토에게 게임을 신청하며 그의 진짜 실력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히로토는 패자는 다시는 사르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쿠타사키는 그 내기에 탐탁지 않아 하지만 히로토는 그를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쿠타사키는 자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5성급 학생일 뿐만 아니라 성기사단의 단장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는 그 조건에 동의하고 이틀 후 게임을 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변장한 히로토와 리나가 만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리나는 그에게 자신을 위해 나서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리나는 그들의 거짓말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상기시키며 전략 회의를 위해 히로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유키가 그들을 맞이하지만 리나는 그녀를 보고 놀랍니다. 우리는 유키가 실제로 그녀를 보좌했던 사람이며 그녀의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키는 쿠타사키가 제안한 게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카드를 모으고 숫자를 놓고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2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카드 수집으로 플레이어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0에서 19까지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찾아야 합니다. 시작할 때 무작위로 5장의 카드가 배치되며 그 후 매 5분마다 새로운 카드 위치가 공개됩니다. 단계가 끝나면 플레이어는 5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패를 형성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개 단계로 플레이어는 카드를 하나씩 비교하며 높은 숫자가 이깁니다. 유키는 이 게임의 역사상 별이 하나인 사람이 게임에서 이긴 기록이 없다고 언급합니다. 히로토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리나는 그녀가 그들의 게임에서 그의 시간을 줄였던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그 능력은 게임에서 숫자 값을 조작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녀는 그가 19라는 숫자를 얻더라도 쿠타사키가 그의 숫자를 30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키는 그가 이길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추정합니다. 히로토는 유키가 그를 도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이기는 비결이 수집 단계에 있다고 밝혀냅니다. 그들이 그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시간을 벌고 숫자 조정 능력 이후에도 이길 수 있는 패를 만든다면 히로토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리나는 쿠타사키가 항상 긴급 동원 능력을 사용한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그가 다른 플레이어를 소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며 그들도 하나의 능력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된 모든 플레이어들이 같은 능력을 사용하면 쿠타사키는 자신의 성기사 여단에서 300명의 신복 군대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의 세 번째 능력으로 쿠타사키가 검은 날개 능력을 부여하는 인디고 스타를 가지고 있으며 리나가 그가 항상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언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임은 다음날 시작되고 운 능력을 사용한 덕분에 히로토는 2개의 높은 숫자 근처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14번을 획득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달리면서 17번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아차리지만 유키는 회사가 그가 거기에 도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버스를 해킹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쿠타사키가 첫 번째 카드를 가져갔다는 알림을 받지만 히로토는 표시되는 카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유키는 그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카드를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능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히로토는 쿠타사키가 숫자 조작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 모든 카드를 수집할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쿠타사키가 그의 전화를 끊고 그의 검은 날개 능력이 멀리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히며 이미 승리했다고 주장한다. 게임 시작 5분 후 다음 카드 위치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쿠타사키가 이미 집어든 미스터리 카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히로토는 쿠타사키가 카드가 공개되기 전에 모든 카드를 찾으려 했고 20장 중 18장을 모아 수집 단계에서 승리를 확정지으려 했음을 깨닫는다. 히로토가 그의 카드로 달려가자 유키는 그들의 버스가 쿠타사키의 군대에 의해 멈췄다고 말한다. 유키는 희망을 잃기 시작하지만 히로토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는 14번 카드를 얻지만 쿠타사키가 17번 카드에 도달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 순간 하루가 갑자기 나타나 네트서마이가 그녀에게 허가증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를 태워줄 수 있다고 말한다. 히로토는 17번 카드를 찾고 유키는 그것이 3층에 있다고 알려준다. 그는 결국 그것을 찾지만 공중 한가운데에 있다. 그는 그것을 잡기 위해 손을 뻗지만 결국 떨어져서 간신히 살아남는다. 그와 동시에 쿠타사키가 다른 카드 대부분을 모은 것을 보게 되니 히로토에게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 히로토는 카드 하나를 더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리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히로토는 어린 시절 친구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리나도 보호하고 싶어 한다. 그가 떠나려고 하자 리나는 사르사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힌다. 그녀는 자신이 납치당했다고 거짓말했는데 실제로는 평범한 삶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리나는 단지 납치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냥 포기하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그녀가 친구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히로토는 그녀를 자신의 타입이라고 부르며 조금 더 연기를 유지하라고 말한다. 유키가 도착하고 그를 걱정하며 쿠타사키가 이미 다른 18장의 카드를 모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로토에게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생각합니다. 히로토는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유키는 룰 브레이커 능력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육성 이상의 학생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로토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공개 단계로 가기 위해 경기장에 도착하고 쿠타사키는 히로토가 새 라운드를 이길 만큼 충분한 카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쿠타사키는 그냥 포기하라고 말하고 히로토는 자신의 카드를 버리며 패배를 인정합니다. 아나운서는 게임을 호출하려고 하지만 히로토가 갑자기 그녀를 멈춥니다. 그는 쿠타사키에게 게임 종료 조건, 즉 양쪽 모두 카드가 없어지면 게임이 끝난다는 것을 묻습니다. 히로토는 그에게 규칙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하고 자신의 스크린 글리치 능력을 사용하여 규칙을 한쪽이 카드가 없어지면 게임이 끝난다는 내용으로 바꿉니다. 쿠타사키는 히로토가 룰 브레이커 능력을 사용하여 규칙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에게 카드가 없으므로 공개 단계가 끝나고 각자 0점으로 무승부가 되어 게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쿠타사키는 자신의 패를 버리지만 히로토에게 여전히 그의 신복 군대에 대적할 기회가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히로토는 자신이 카드 한 장만 버렸다고 밝히며 승리를 선언합니다. 쿠타사키는 규칙에 따라 여전히 무승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로토는 실제로 규칙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히고 카드를 내밀고 쿠타사키에게 더 이상 카드가 없으므로 히로토가 승리자로 선언됩니다. 게임 후 히로토는 부상 치료를 받고 리나가 그를 방문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진짜 능력을 숨겨왔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자신의 타입이라고 부른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지만 히로토가 갑자기 전화로 나타난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지만 그녀는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기쁘다. 히로토는 자신을 최강의 칠성 학생이라고 부르며 쉬운 일이었다고 말하지만 리나는 그를 가장 큰 거짓말쟁이라고 부른다. 유키는 나츠미와 만나고 나츠미는 히로토의 랭크에 대해 묻는다. 유키는 그가 여전히 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짜 칠성 학생으로는 새로운 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지만 나츠미는 그녀가 틀렸다고 말하며 그가 이미 이성이라고 밝힌다. 나츠미는 독특한 별 보유자가 패배하면 별이 항상 빼앗긴다고 설명하며 히로토가 쿠기사키를 물리쳤을 때 인디고 별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히로토가 더 많은 독특한 별 보유자를 물리쳐서 올컬러 칠성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난 게임에서 그의 실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나츠미는 히로토가 독특한 별을 계속 얻으면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유키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의 주인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키가 그들의 아카데미로 전화오고 선생님이 모든 사람에게 전교 제거 배틀에 대해 알려준다. 그녀는 이벤트 동안 학생들이 모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랭크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도전할 수 있고 스타는 교환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만약 패배하면 이벤트에서 탈락하게 되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우승자로 선정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이벤트가 다가오는 아카데미 간 대회에서 그들의 아카데미를 대표할 사람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상위 5명의 선수가 선정될 것이니 모두 최선을 다하길 원한다고 말한다. 쉬는 시간 동안 유키는 히로토에게 이벤트 동안 분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는 칠성 학생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에게 도전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도전자가 학생에게 다가가 도전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으로 수용된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되며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학생이 그들 중 누구에게도 도전을 제기할 수 없지만 게임이 진행되지 않고 갈등 상태가 24시간 지속되면 탈락하게 된다. 유키는 그에게 절대 지면 안 된다고 말하며 가장 강한 선수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이벤트 동안 다른 선수들과 거리를 두라고 권한다. 3학년 학생인 노아가 갑자기 그들에게 다가오고 히로토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사귀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들은 이를 부인하자 그녀는 히로토에게 매달리며 그와 함께하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히로토는 그녀에게 요점을 말하라고 하자 그녀는 예측된 탈락 전투 순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상위권에 가까운데 히로토는 1위입니다. 히로토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그녀는 그와 시간을 보낸 것에 감사하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유키는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데 그녀는 아카데미의 3명 육성 학생 중 1명이기 때문입니다. 유키는 그녀가 주변에 있을 때 불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히로토는 나츠미의 사무실로 가고 그녀는 히로토에게 현재 2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가오는 이벤트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히로토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칠성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니크 스타와 관련이 있으며 각 아카데미마다 하나가 있지만 그들이 가진 유니크 스타인 그린스타가 도난당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벤트의 상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녀는 그린스타가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도둑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나츠미는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같은 사람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히로토가 이벤트 동안 표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범인을 색출하는 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가 대회에서 살아남아 범인을 드러내고 그린스타를 회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츠미는 또한 그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 아카데미 섬에서 가장 강한 위치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벤트 첫날 동안 히로토와 유키는 그가 모두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유키는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비활성화하고 기본적인 방해로 도전 요청을 차단할 생각을 하며 숨습니다. 그날 늦게
히로토는 노아에게서 메시지를 받으며 그들의 방해가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소녀가 그에게 함께 놀아달라고 도전하며 히로토는 노아가 자신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히로토는 도전을 수락하고 결국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히로토는 유키에게 노아가 걱정된다고 말하며 이벤트가 끝날 때 그녀와 마주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유키는 그에게 동의하며 그들은 그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카구야를 호출한다. 카구야는 히로토에게 그가 가진 프로그램으로는 도망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장치 능력을 작성했다고 한다. 그녀는 히로토의 위치를 유키의 위치와 겹쳐서 유키가 대신 도전 과제를 받도록 했다. 다음 날 유키는 히로토를 쫓고 있는 플레이어를 물리치고 히로토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도망치며 숨는다. 숨는 동안 그는 유키에게서 전화를 받으며 그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말한다. 200명의 학생들이 그의 위치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 히로토는 그들로부터 도망치려 하지만 갑자기 노아와 부딪히고 그는 그녀 위로 떨어진다. 카구야는 왜 그녀가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방금 전에는 신호가 없었다고 말한다. 유키는 히로토를 따라잡고 노아는 그에게 매달려 도망치는 것을 막는다. 다른 학생들이 다가오고 있어 유키는 히로토에게 도전 요청을 보내 그들이 그를 도전할 수 없도록 한다. 노아는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지만 그녀는 히로토에게 자신의 1순위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한다. 히로토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하고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저택으로 돌아가고 유키는 히로토를 위해 커틀릿을 준비하지만 소스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게에 살아나간다. 히로토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1시간이 지나고 유키의 번호로 전화가 온다. 그는 전화를 받고 노아의 목소리를 듣게 되며 그녀가 자신의 하인을 만났다고 말한다. 그녀는 전화를 유키에게 넘기고 유키는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히로토는 노아가 그녀에게 뭔가 했는지 궁금해하지만 유키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이 갈등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내일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한다. 노아는 자신이 유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확신시키고 전화를 끊는다. 히로토가 리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리나는 화를 내며 유키를 납치한 노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다. 히로토는 다른 사람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리나는 유키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때 카구야가 그들에게 합류하고 히로토는 상황을 설명하며 유키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카구야는 그들에게 게임을 보여주는데 각 플레이어가 10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카드 게임이다. 각 카드에는 값이 있으며 더 높은 카드를 낸 사람이 2카드를 모두 가져간다. 모든 카드가 사용되면 더 많은 카드를 모은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각 플레이어는 10장의 카드로 시작하며 보드에 보너스 카드 1장이 있어 총 21장의 카드가 게임에 있다. 카구야는 카드의 값을 설명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히로토는 평민 카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다. 그러자 카구야는 평민 카드는 약점을 보완하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때 히로토는 유키로부터 게임에 사용할 능력 목록이 적힌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중에는 포스 컨트롤이라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면 유키가 처음 3턴 동안 히로토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유키가 전략을 세울 수 없어서 카구야는 슬퍼하지만 리나는 자신도 전략을 잘 세운다며 대신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리나는 3번째 턴 이후로는 자신의 우위가 압도적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평범한 사람에게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인챈트 능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카구야는 게임 준비를 하러 가고 히로토는 유키가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히로토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리나는 자기 집에는 귀가 시간이 지났다며 함께 자겠다고 합니다. 리나는 불안해 보이고 히로토는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지만 리나는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며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히로토는 불을 끄지만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리나는 히로토에게 핀치 히터라는 희귀한 능력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 카드를 줍니다. 그녀는 기회가 보이면 사용하라고 말하며 그를 믿는다고 말하고 노아조차 그를 상대하기 힘들 거라고 덧붙인다. 한편 노아는 메시지를 읽고 있는데 그녀가 히로토를 노리고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녀는 히로토가 아카데미에 처음 도착했을 때 했던 연설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를 이기겠다고 결심한다. 히로토와 유키는 게임 장소로 가는 길에 노아를 만나게 되고 노아는 그들의 게임을 보기로 한다. 그들은 방에 함께 앉아 게임을 시작한다.
유키는 히로토에게 말했던 능력을 발휘하여 처음 3턴 동안 그의 카드를 조종한다. 그녀는 먼저 그의 일반 카드 하나를 없애 보너스 카드를 획득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일반 기술을 사용하여 히로토의 카드 하나를 게임에서 제거하지만 다른 일반 카드에 낭비한다. 3번째 턴에서 그녀는 자신의 서민을 사용해 그의 왕을 죽이고 그로 인해 7장의 카드를 모으게 된다. 히로토는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키가 그에게 쉽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유키가 그를 안내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게임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유키가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지만 그녀도 이기려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그녀가 게임이 무승부로 끝나기를 원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는 카구야에게 작전을 중단하라고 말하고 유키의 다음 수를 볼 수 있는 후회 능력을 발동시킨다. 히로토는 그녀가 기사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는 암살자 카드를 사용하여 그 턴에서 패배하게 된다. 이로 인해 노아는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왜 그렇게 플레이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의도적으로 다음 턴에서도 지고 있다. 마지막 턴에서 후회 능력의 효과가 사라지고 유키는 여왕과 암살자 카드를 남기고 그는 그녀에게 서민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카드를 사용하며 그녀가 암살자를 플레이하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키를 믿기 때문에 그녀가 여왕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유키에 대해 맞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의 평민은 결국 지게 되지만 그녀의 수집 카드의 절반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활성화된다. 둘 다 10장의 카드를 가지게 되어 게임은 무승부로 끝난다. 노아는 결과에 불만을 품고 떠나려 하지만 히로토가 그녀를 붙잡고 고백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아는 이를 부인하려 하지만 유키가 그녀의 전화기에 불법 스파이 능력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드러내고 그것은 노아가 설치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전날 밤에 설치되었고 그녀가 유키를 조작하여 그런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유키는 그녀가 지면 그 능력이 승자에게 전이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계속해서 노아의 롱두잉을 폭로한다. 노아는 모든 것을 설정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짜증을 내며 히로토가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에 도달했다고 비난한다. 노아는 히로토에게 예상 탈락 순위를 상기시키며 그 전에 학생들에게 학교의 에이스가 누가 될 것인지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밝힙니다. 노아는 그 당시 1위였지만 히로토가 학교에 들어온 순간 바로 그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열심히 만들어왔지만 히로토가 순식간에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명하는 동안 노아는 실수로 누군가와 거래를 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히로토가 이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백업 계획이 있다며 자신이 설치한 능력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유키의 기기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고 유키의 데이터가 삭제되면 유키는 아카데미 섬에 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키는 그녀의 불법적인 능력에 대해 알게 되면 섬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노아는 갑자기 유키에게 달려가 재빨리 그녀를 묶어 인질로 삼습니다. 그녀는 히로토에게 유키를 남겨두고 싶으면 게임에서 자신에게 지고 모든 별을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며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히로토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지 의아해하며 초록 별이 그녀의 지각 능력을 향상시켰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에게 보물찾기를 제안하고 히로토는 결국 받아들인다. 그들은 게임을 시작하고 노아는 히로토에게 그의 파트너가 3층 이하에 숨어있는지 묻는다. 히로토는 게임 규칙을 몰라 그녀가 왜 질문했는지 의아해하고 노아는 그에게 한 턴에 한 번 예 아니오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 명령을 사용할 수 있으며 거짓말을 하면 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히로토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녀는 자신의 차례를 진행하며 한 턴에 3칸씩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노아는 한 칸 이동하고 자신의 턴을 끝내지만 연속으로 2번의 턴을 가질 수 있는 더블 액션이라는 능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질문하며 그의 파트너가 5층 이상에 숨어있는지 묻는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녀는 그의 파트너가 4층에 있다는 것을 알고 히로토를 가지고 놀고 싶어하며 한 칸 더 이동한다. 히로토는 자신의 턴에서 지연 능력을 사용하여 턴 시간을 연장한 후 그의 파트너와 연락을 취하는데 그 파트너는 변장한 리나로 밝혀진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대의 파트너가 한 방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각 턴마다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명령은 질문, 이동, 대답, 후퇴이다.
첫 번째 두 명령은 노아가 사용하였고 세 번째 옵션인 대답은 방 앞에서 잠긴 문을 열 때 사용되지만 이 경우 게임 시작 시 주어진 3개의 대답 포인트 중 하나를 소모한다. 후퇴 명령은 파트너가 다른 방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상대방이 그들을 찾지 못하게 하지만 이것 또한 대답 포인트를 소모한다. 리나는 히로토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 궁금해한다. 왜냐하면 그가 이기면 유키는 섬에 남을 수 없고 지면 그는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히로토는 공정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획을 세운 듯 보인다. 왜냐하면 노아가 불법 능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더러운 플레이를 해야 한다.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그는 카구야에게서 전화를 받는데 카구야는 노아가 학교 전체에 지역 장벽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장치감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적절한 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내부의 누군가, 즉 장치 중 하나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리나는 그것을 할 수 있으며 유키의 위치를 밝히고 그래서 히로토는 노아에게 유키가 그 방에 있는지 묻습니다. 노아는 이를 확인하며 그가 부정행위를 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부인하고 유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노아는 그의 파트너의 위치를 정확히 추측했기 때문에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녀는 리나의 방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유키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후퇴 명령을 사용합니다. 유키의 장치에서 신호가 사라지며 그녀는 자신의 장치에 대한 모든 접근을 차단해야 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다른 방으로 걸어가기 시작하고 히로토는 저녁 10시에 정말 추워질 것이라고 말하며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로토는 노아가 자신의 움직임을 읽고 있는 것 같다고 리나에게 말하며 그것은 초록별 효과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움직임에 개입하면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녀를 물리치기 위해 리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히로토는 답변 포인트를 사용하여 리나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키고 리나의 비판적 사고 능력 덕분에 그들은 유키의 숨은 장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노아는 화가 나서 유키의 다음 숨는 장소를 임의로 정하는 것을 생각한다. 노아는 리나가 있는 층을 파악하고 그녀의 위치에 점점 가까워진다. 리나는 그들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히로토는 자신이 무언가를 준비했다고 밝히며 게임을 끝낼 방법을 알아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노아의 세 번째 능력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잘 될지 걱정하고 있다. 히로토는 자신의 턴 동안 시간을 끌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유키가 숨고 있는 곳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노아와 히로토는 두 번째 답변 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신의 파트너를 후퇴시키고 각자 한 포인트만 남게 된다. 히로토는 시간을 끌고 정확히 오후 10시에 리나는 유키의 위치를 그에게 전송하는데 그 위치는 현재 그의 위치와 가깝다. 노아는 히로토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히로토는 유키에게 10시에 에어컨을 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한다. 그는 리나가 직원 휴게실에 있어 어떤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감시할 수 있다고 밝힌다. 히로토는 마지막 답변 포인트를 사용하여 유키의 방문을 열지만 노아는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녀의 세 번째 능력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이를 사용해 히로토의 답변을 무효화한다. 그녀는 직원 휴게실로 빠르게 달려가 리나를 찾고 드디어 히로토를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리나는 견장을 벗으며 노아에게 히로토를 이기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말한다. 리나는 노아가 정말 게임에서 이겼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 히로토와 유키가 도착해 그들이 핀치 히터 능력 카드를 사용하여 자리를 바꿨다고 밝힌다. 그래서 그녀가 이긴 상대는 사실 유키였다. 유키는 노아에게 불법 스파이 능력에 대해 상기시키며 이제 그것이 노아의 핸드폰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유키를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유키를 인질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아는 무릎을 꿇고 완전히 패배감을 느끼며 자신의 지적 능력 덕분에 섬에 오게 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아카데미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때문에 그녀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특별해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 1등이 되려고 했지만 히로토가 그것을 빼앗아갔다. 그녀는 세이조 학원의 교장인 미카도라는 남자와 거래를 했다고 밝힙니다. 미카도는 그녀에게 히로토로부터 별을 빼앗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라고 했고 그녀는 그에게 필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퇴학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미카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지만 히로토는 자신이 섬에서 가장 강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돕겠다고 합니다. 노아는 미카도에게 돌아가는데 미카도는 그가 준 불법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임무 실패를 비난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에 대한 빚을 갚으라고 하며 자신의 노예가 되라고 하지만 히로토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미카도는 자신을 녹화하는 드론을 보고 놀라며 히로토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히자 그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 날 나츠미는 미카도가 제압되었고 전교생 탈락 배틀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녀는 히로토와 노아가 학원 간 배틀을 위한 에이스를 결정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히지만 노아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대회에서 철수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히로토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미카도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거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용서하기로 선택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는 그녀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강의하며 그녀가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대회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합니다. 나츠미는 학원 대전의 대표를 발표하며 유키가 그중 한 명임을 밝혔고 신지와 미아라는 2명의 육성 학생도 팀의 일원입니다. 히로토는 최근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여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고 노아는 학원의 에이스로 활동할 것입니다. 잠시 후 히로토는 리나와 함께 도시를 돌아다니며 노아가 그에게 그린스타를 주었다고 밝힙니다. 리나는 그를 커플만 입장할 수 있는 능력 상점으로 데려갑니다. 그녀는 여기서 핀치 히터 능력을 샀다고 밝히지만 상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규칙을 따라야 하므로 그가 자신의 연인인 척해주기를 원합니다. 상점 주인이 그들을 맞이하고 리나는 그녀에게 히로토가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그들이 손을 잡고 있지 않아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리나는 당황하고 히로토는 그들이 그냥 끝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그녀에게 내밉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악수만 하고 가게 주인은 그들에게 충분하다고 말하며 그녀가 판매하고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 아카데미 대표들은 학원 간 전투를 위한 전략을 논의합니다. 유키는 게임의 이름이 아스트랄이라고 밝혔고 최대 100명의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은 5일간 진행되며 매일 2회의 기간이 있고 섬의 중앙에 위치한 영지구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게임 필드는 100만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플레이어들이 팀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점령할 수 있는 기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기지는 플레이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법으로 알려진 기술을 방출하지만 마법을 사용한 후에는 플레이어가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그의 이동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임에는 5개의 포지션이 있으며 목표는 전체 지역을 지배하거나 다른 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머가 만료되면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한 팀이 승리합니다. 플레이어는 5개의 생명 포인트를 모두 잃으면 제거되고 생명 포인트는 각 기간이 끝날 때 리플레니시트 됩니다. 팀은 플레이어가 모두 사라지거나 모든 지역을 잃으면 제거됩니다. 유키는 학원 간 전투 동안 선택적인 카드 게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최우수상은 와일드 카드로 이를 통해 6번째 플레이어가 게임의 팀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동 값을 확인하고 25개의 레벨이 있으며 낮은 레벨이 더 우수하다고 알려집니다. 히로요의 이동 값은 3이지만 이건 거짓으로 밝혀지며 카구야가 디스플레이를 해킹해서 그의 실제 값이 19임을 드러냅니다. 대표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선택할 시간이며 히로토는 지휘관이 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의 이동 값은 25로 고정되어 있어 그의 실제 값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아는 좋은 반사 신경을 가지고 있어서 적에 대한 공격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병사가 되고 싶어합니다. 반면 나오는 스파이가 되고 싶어하며 자신이 은신하고 함정을 설정하는 데 능숙하다고 말합니다. 히로토는 사령관을 선택하려 하고 있지만 신지가 먼저 나서서 팀에 더 나은 사령관이 되겠다고 주장한다. 히로토는 사령관의 능력에 대해 말하며 다른 플레이어와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하고 먼저 자신이 사령관 역할을 하고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신지에게 자리를 넘기겠다고 한다. 신지는 이에 동의하지만 히로토가 3일 안에 다른 3명의 사령관을 물리치지 못하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말한다. 그날 저녁 히로토는 리나에게 전화를 받고 또 다른 사르사가 나타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준다. 그들은 함께 영상을 보며 히로토는 다른 사르사가 리나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도플갱어는 자신이 진짜 황후라고 주장하며 히로토를 물리쳐야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하자고 도전한다. 그녀는 이 게임이 진짜 황후가 누구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둘 다 이기지 못하면 히로토가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그들은 미카도가 이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가 리나가 캠퍼스 전투에서 히로토를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좀 지난 후 히로토는 아스트랄이 시작되면 힘들 거라는 걸 알기에 카구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키는 팀 성적이 좋지 않으면 별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신은 끝장이라는 걸 밝힙니다.
카구야는 회사에서 게임 중 정보를 제공하며 도울 것이라고 말하고, 유키는 히로토가 어떤 능력을 사용할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인디고와 그린스타 능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지만 세 번째 능력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유키는 플레이어들의 능력을 교환할 수 있는 대체 능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로토는 리나와 통화 중인데 리나는 학원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어서 게임 중에는 통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리나에게 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응원하고 통화 후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스트랄 첫날, 팀은 경기장에 도착하고 아나운서 가자미는 게임이 증강현실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신지가 그들에게 첫 번째 기지를 보여주며 중립기지를 점령해야 그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키는 기지를 점령하지만 타이머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키는 점령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다른 행동을 위한 타이머를 확인하기로 한다. 노아는 능력을 사용하면 타이머가 짧아진다고 언급하고 히로토는 그들이 자신의 영역에 있을 때 이동값이 감소한다는 것을 관찰하여 더 많은 기지를 점령함으로써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인근의 2개 기지 위치를 밝혔고 그들은 동쪽에 있는 기지로 가기로 결정한다. 첫날이 끝난 후 팀은 저녁을 먹고 그들은 쿠가사키를 만나게 되며 그는 자신의 팀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한다. 유키는 쿠가사키의 팀이 심플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그녀는 그들을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간주한다. 그녀는 폭력적인 전술로 악명 높은 블랙스타의 소유자 토야에 대해 이야기하며 신지는 그와 함께 플레이한 사람들이 섬을 떠났다고 밝힌다. 신지는 그들에게 셀리라는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와 마주치면 도망치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한 방에 플레이어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키는 가장 큰 위협이 리나의 도플갱어라고 생각하며 미카도의 아카데미는 스캔들 때문에 참가할 수 없고 도플갱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밝힌다. 히로토는 신라라는 소녀와 마주치고 그녀가 무언가를 잡으려 하고 있어 도와준다. 그녀는 선택 카드 게임의 참가자라고 밝힌다. 그들은 함께 게임을 하고 그녀가 이제 자신의 퍼미려즈로 여기는 장난감을 잡는다. 신라가 잠이 들어서 그는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고 방이 엉망인 것을 보고 왜 그녀가 뷔페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다음 날 히로토의 그룹은 다른 팀과 마주치지만 팀 리더는 그들과 동맹을 맺고 싶어 한다. 그러나 미아가 갑자기 공격을 감행하여 그들은 적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그날 늦게 신지는 그녀의 동기를 묻고 그들이 이길 수 있었지만 그녀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그녀를 보호해야 했다고 말한다. 그는 한 번 더 약한 팀에게 패배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게임을 진지하게 임하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미아는 화가 나서 달아나고 히로토는 그들의 팀워크가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남자가 팀원들과 만나지만 갑자기 그들을 공격하여 모두 처치합니다. 이것이 도플갱어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키는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히로토는 그녀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누구든지 외모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미아는 그녀가 그들을 속일 수 있을까 걱정하며 히로토는 그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히로토가 리나의 방에 있는데 리나는 자신이 게임만 한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학교에 다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다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리나의 방으로 가서 도플갱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리나는 플레이어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될까 걱정하며 팀들이 자멸할까 우려합니다. 히로토는 그의 팀이 이 상황에 취약하다고 말하며 신지와 내기한 배팅에 대해 언급하고 세 번째 날에 2명의 지휘관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 있다고 밝힌다. 세 번째 날, 미아는 팀 앞에서 길을 안내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최고의 전사라고 주장하지만 신지는 그녀가 경솔하다고 생각해 그들은 논쟁을 시작한다. 갑자기 어두운 안개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은 주위가 보이지 않게 된다. 안개가 걷히고 나자 신지는 미아를 의심하게 되어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만 이것이 그녀를 화나게 만든다. 애도 기간이 끝난 후 미아는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신지는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다고 하며 그 역시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들은 3명만 남게 되고 카구야는 히로토에게 그들이 두 팀에 둘러싸였다고 알리지만 그는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살리의 팀과 마주치고 히로토의 동료들은 다른 팀을 쫓아낸다.
살리는 자신에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법의 폭발이 그녀의 팀원 중 한 명을 쓰러뜨리자 유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가 노아와 함께 가지 않았다고 밝힌다. 히로토는 살리가 아직 일격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그것을 사용하고 유키는 그를 보호하며 간신히 공격을 견딘다.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하고 살리는 히로토가 전장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키는 그녀에게 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그가 그녀를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살리는 그녀의 능력을 사용하지만 결국 그녀의 팀원을 죽게 만든다. 유키는 그녀가 공격을 반사하는 능력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살리는 화가 난다. 그녀가 계속 그들을 쫓아가자 그녀의 팀원이 함정에 걸려 죽게 된다. 히로토는 그녀에게 노아가 움직임을 읽는 재능이 있다고 말하며 그녀가 살리 팀이 함정에 빠질 것을 알고 그 지역에 함정을 설치했다고 전한다. 살리는 그의 계획이 인상적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녀는 그가 너무 많은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점이 있다고 말하며 더 이상 사용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의 팀원이 유키를 제어하는 마법을 사용하고 살리는 자신이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히로토는 그녀에게 팀원 없이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상기시킨다. 살리는 자신의 능력이 혼자 싸울 때 가장 강력하다고 밝히지만 그녀는 그것을 제한하는 능력을 사용하여 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녀는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심하고 팀원을 죽이며 혼자일 때 항상 더 강하다고 밝혀낸다. 그녀는 힘을 발휘하며 공격을 시작하지만 히로토는 그것을 피하고 인디고 스타의 능력을 사용해 그녀를 속였으며 개인 슬롯에 아직 몇 가지 마법이 남아있다고 드러낸다. 하지만 살리는 간섭 능력을 사용해 그가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게 하고 그녀는 후퇴하기로 결정한다. 히로토는 왜 그녀가 그를 처치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유키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아는 그녀가 다른 팀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히지만 그들은 왜 그들의 팀 지역이 늘어나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히로토에게 남자들이 도플갱어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는 미카도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날 저녁 신지는 히로토에게 사과하며 그는 사실 미아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잔인함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에서 나가게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가 엿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지는 그녀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부끄러워한다. 히로토는 그들에게 비디오를 보여주며 미아가 공격한 팀이 그들에게 마법을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신지는 그녀가 돌진할 만한 좋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히로토가 게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히로토가 친구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 후 스스로를 제거했다고 알게 된다. 신지는 그가 내기를 이기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히로토와 리나가 카자미에게 다가가고 히로토는 그녀에게 더블게너를 물리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카자미는 더블게너가 무단 플레이어이며 위조된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그녀가 관리위원회에 동맹이 있는 것 같아 그녀가 플레이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카자미는 더블게너가 이기게 된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히로토와 리나에게 그녀를 물리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카자미는 히로토와 그의 친구들이 관리층에 침투할 수 있도록 상자 안에 숨겨줍니다. 그녀는 그들을 제어실로 데려가서 더블게너의 연합군을 보여줍니다. 유키는 플레이어들이 더블게너를 도와주고 있다고 밝혀주며 그녀가 이기면 2등 자리를 보장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녀에게 붙은 팀이 7개 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여기에는 토야와 고다사키의 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로토는 다른 아카데미와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며 더블게너가 전체 지역의 절반도 차지하지 않으므로 팀들이 뭉친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키는 플레이어들이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플갱어가 이길 경우 스타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로토는 플레이어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다시 일어설 계획을 세우고 게임에 재참여할 수 있는 와일드 카드를 얻기 위해 선택 카드 게임을 할 생각을 합니다. 카자미는 그에게 최종 보스인 신하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카드 게임에 들어가고 카자미는 고양이의 형태로 변신하여 게임의 규칙을 알려줍니다. 1에서 9까지 번호가 매겨진 3장의 카드가 있으며 이 숫자들을 더해 소환수의 레벨을 얻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소환수를 상대의 레벨에 맞추어 물리치는 것입니다. 카자미는 카드의 레벨은 힘이나 교환을 사용하여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힘은 시간이 걸리므로 교환을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하며 레벨업의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낮은 레벨 카드에 동전을 추가하여 더 좋은 카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작동합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지만 히로토는 그가 누구인지 기억조차 못한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유이라고 밝히며 히로토의 팀이 자신을 아스트랄에서 탈락시켰다고 말한다. 그는 히로토가 게임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걸 알지만 자신이 이미 게임 클리어 직전이라고 말하며 히로토에게는 승산이 없다고 한다. 그때 살리의 팀 동료가 다가와 자신의 4번 카드와 히로토의 1번 카드를 교환하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히로토가 이기기를 바란다며 도플갱어의 영향에서 살리를 해방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살리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연합군에 들어갔다고 밝힌다. 히로토는 도플갱어를 반드시 물리치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히로토는 가게를 찾아가 자신의 1번 카드를 보상 카드로 교환하려 한다. 가게 주인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숫자 카드가 부족하면 게임을 완료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게 주인이 한 카드와 보상 카드 사이의 환율을 확인했을 때 그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거래를 진행하고 히로토는 많은 코인을 벌어 카드를 교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히로토는 훌륭한 진전을 이루며 자신의 3장의 숫자 카드를 모두 9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이 숫자 9 카드가 있다고 말하며 아카데미를 위해 그가 이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카드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도움에 감사하며 이제 신하와 싸울 준비를 하지만 유이가 이미 그녀에게 도전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레벨을 33으로 올리지만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히로토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가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을 관찰하고 그녀의 레벨이 음수라고 결론 지어냅니다. 신하는 자신의 레벨이 마이너스 99라고 밝히며 아무도 승산이 없다고 말하지만 카구야가 해킹 기술을 사용해 데이터를 덮어 씌워 신하의 레벨을 30으로 설정하고 히로토는 그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는 그녀가 도플갱어인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이것을 확인하며 그들이 아스트랄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한다. 히로토는 제어실로 가서 카드게임에서 이겼다고 발표하며 아스트랄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모두에게 신하에 대해 알리며 그녀는 진짜 플레이어도 아니며 관리들이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 그녀를 집어넣었다고 전한다. 그는 그녀의 연합군과 맞설 수 있도록 동맹을 제안하며 그녀가 이기게 되면 모두 별을 잃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플레이어들은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다른 5개 아카데미와 동맹을 형성한다. 히로토는 게임으로 돌아가고 유키는 그들의 동맹에 20명의 플레이어가 있다고 밝히며 신하의 연합군은 14명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적팀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구로사키와 셀리 같은 플레이어들 덕분이다. 히로토는 신하가 설정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준다고 밝힌다. 그녀는 심지어 999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셀리의 일격필살이 그녀를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셀리를 설득하여 그들을 도와야 한다. 히로토의 계획은 셀리를 그 지역으로 유인하는 것이고 신지와 노아는 동맹의 기지를 점령하여 셀리와 그들의 영역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히로토는 셀리의 그룹과 마주치고 적 플레이어가 항복하라고 말하지만 적들은 갑자기 신지가 기지를 점령하면서 이제 히로토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노아와 신지가 싸움에 합류하고 미아는 적을 공격하여 셀리의 동맹을 제거한다. 셀리는 포위되지만 그녀는 진지하게 싸우기로 결정하고 공격을 시작하여 히로토의 동맹을 죽인다. 미아는 셀리를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신지에게 그녀를 지원하라고 한다. 그녀는 돌진하고 셀리가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공격이 빗나가고 신지는 자신을 목표로 삼기 위해 피뢰침 능력을 사용했다고 밝히지만 공격은 범위를 벗어나서 맞지 않는다. 그녀는 셀리를 공격하려고 진행하고 셀리는 자신의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녀는 공격 범위를 늘리는 능력을 사용하여 한 방을 성공적으로 가격한다. 셀리는 팀워크의 감명을 받아 패배를 인정한다. 히로토는 그녀의 학교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며 셀리가 신라에 합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녀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팀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셀리는 자신의 팀원들이 자신과 함께 싸우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 없이는 자신이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한다. 그녀는 히로토에게 끝내주길 원하지만 그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토야의 그룹을 보고 그들이 방금 한 팀을 제거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히로토의 팀과 마주치고 미아는 즉시 돌진하지만 토야의 동료인 시즈쿠가 그녀의 길을 막는다. 토야는 자신의 복합 업그레이드 능력을 활성화하며 이는 2개의 동일한 주문을 결합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블랙스타 능력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은 주문을 결합하여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는 마법검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검을 소환하고 히로토에게 휘두르지만 유키가 그를 방패처럼 보호하여 해를 입지 않게 한다. 신지는 히로토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말하고 토야와 싸우기 시작하지만 토야의 검이 갑자기 사라진다. 히로토는 자신이 대체 능력을 사용하여 마법검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힌다. 그는 그것을 사용해 적들을 공격하지만 그들은 피하고 시즈쿠는 그 공격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그에게 말한다. 하지만 히로토는 자신이 사용할 때는 다르다고 말하며 그는 칠성 학생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법검을 소환하여 그녀를 즉시 죽인다. 그는 놀라운 조합을 생각해내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효과를 수정한 회사 덕분이었다. 토야는 진지하게 싸우기로 결심하고 두 개의 검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그는 미아와 신지를 압도하고 쉽게 그들을 처치하며 히로토는 이미 주문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운이 다했다고 생각한다. 노아는 토야와 싸우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빠르게 압도하고 그녀는 게임에서 탈락한다. 하지만 토야는 갑자기 억제당하고 이는 노아가 탈락할 때 발동되는 강력한 복수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무적의 벽을 사용하여 구속을 깨뜨립니다. 히로토는 토야가 이미 모든 능력을 사용했음을 깨닫지만 히로토는 결코 그의 장벽을 뚫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기사키가 갑자기 토야를 공격하며 그는 궁극적인 심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사르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히로토가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도 구기사키의 도움을 요청했음을 알게 되고 토야는 자신의 패배를 깨닫고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구기사키가 그를 처치하지만 그의 몸이 사라지기 전에 히로토를 쏘려고 하며 유키가 그를 대신해 총알을 맞고 게임에서 탈락합니다. 구기사키는 토야가 체면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철수했다고 밝히고 그 또한 같은 결정을 내려 히로토에게 사르사를 보호하라고 말하며 게임을 포기합니다. 한편 리나는 시나와 싸우고 있지만 살리가 갑자기 나타나 시나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리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살리가 갑자기 총에 맞아 한 방에 죽습니다. 리나는 자신을 끝내려는 시나를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진다. 하지만 그 순간 시간이 끝나고 게임에 남은 플레이어가 3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관제실에서 히로토는 팀과 상황을 논의하며 전쟁에서 졌다고 말한다. 시나를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아스트랄에서 다른 게임을 설정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 히로토가 건물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시나가 그에게 다가온다. 그는 그녀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저 함께 놀아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그녀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듯 행동하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그녀가 정말로 도플갱어인지 물어본다. 시나는 이를 확인하고 그녀가 어떻게 이 상황에 연루되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별 잡기 게임을 하고 싶어서 장치를 모니터링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신의 계정을 만들었다고 밝힌다. 이것은 미카도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그녀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아스트랄로 초대하고 변신할 수 있는 별을 줬다. 그녀는 미카도가 그녀를 사르스의 도플갱어로 만들고 싶어 했다고 밝히지만 그녀는 갑자기 잠이 든다. 히로토는 시나가 그저 함께 놀고 있을 뿐이고 미카도와의 다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랄은 그녀에게 그저 또 다른 게임일 뿐이지만 그는 그녀가 끝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히로토는 시나에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랑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말이죠. 그녀는 동의하고 히로토는 그녀가 아스트랄에서 이기려고 한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사르사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비디오를 상기시키며 사르사를 이겨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스트랄의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그들이 이겨야 할 상대이고 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면 그의 결정에 따라 그녀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시나에게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로토는 아스트랄 안에서 작동하는 턴제 게임인 크로스보드라는 또 다른 게임을 제안합니다. 시나는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자 그는 이것이 그녀가 항상 하고 싶어 했던 별 잡기 게임과 비슷하다고 말하며 자신과 리나가 그 게임에서 최고의 플레이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는 동의하고 마지막 전투를 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히로토는 아스트랄 필드가 100개의 공간으로 압축되어 있으며 모든 공간을 잃으면 게임에서 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크로스보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스트랄 필드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밝히며
그를 이긴 사람이 진정한 황후로 크라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드에 놓을 수 있는 깃발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크로치 또는 칸커입니다. 칸커는 팀을 위해 선택한 공간을 즉시 점령하고, 인크로치는 다음 턴이 끝날 때 주변 공간을 점령합니다. 신하는 히로토의 지역을 정복하기로 하고 그에게 2개의 공간만 남기지만 그는 여전히 인크로치를 선택하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리나는 이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하가 히로토의 핵심 기지를 점령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지역을 정복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턴이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의 공간이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히로토는 미카도가 이 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보드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을 보게 되는데 이는 신하가 자신을 변형시키는 데 사용하는 동일한 기술로 만들어진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히로토는 미카도가 신하의 지역을 강제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히로토는 상황이 나빠 보인다고 언급하지만 그의 지역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그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밝힙니다. 우리는 미아가 여전히 게임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녀는 히로토를 위해 기지를 점령하고 있고 신지는 그녀에게 조언을 주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카도가 미아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토야가 그녀를 처치한 영상을 확인하고 신지가 미아를 구하기 위해 번개막대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하지만 여전히 토야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괜찮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토야는 히로토가 이미 자신의 계획을 간파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말하며 그를 도와주기를 거부합니다. 게임으로 돌아가면 히로토와 리나가 이제 유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신하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그녀의 몸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특정 지역을 즉시 점령합니다. 그들은 미카도가 완전히 초보자처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히로토는 능력을 추적하여 미카도와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미카도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며 그의 위치가 노출되었지만 미카도는 히로토가 게임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로토는 그에게 게임에 없는 팀원이 있다고 상기시키고 유키가 갑자기 그의 방에 들어와 자신의 악행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유키가 신호를 주고 다른 학생들이 나타나자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는다. 유키는 신하를 조종하여 그녀를 이용해 히로토를 위해 지역을 정복한다. 결국 그녀는 지고 게임 중에 자신이 나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한다. 카자미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에게 게임이 지루했냐고 묻지만 그녀는 재미있었다고 밝히고 카자미는 이를 듣고 기뻐하며 그녀가 도플갱어 역할을 하여 게임을 흥미롭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히로토가 게임에서 이기고 그는 그의 팀 동료들에게 돌아가는데 그들은 그가 얼마나 잘했는지 감명받지만 그는 그들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히로토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이 거짓말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 만난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가 찾고 있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계속할 결심을 한다. 하지만 이 비디오는 여기서 끝난다.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